했어. 이제 한 번은 해야지. 친구를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야, 우진아. 아니 근데 수영 계속 안 해보잖아요. 해오겠지. 난 경록이를 믿어. 해오겠지. 아니야.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믿어줘야 된다고 예전에 어딘가의 책에서 본 것 같아. 경록이가 쓴 책 아니에요? 아니야.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85쪽 거속시에 관한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가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4개 얘기해줬니? 5개 얘기해줬니? 해볼게요. 5개 했니? 그럼 오늘 6번째부터인가? 자, 6번째. 우리는 거속시라는 부분으로 그냥 문제를 하나로 통일시킬 겁니다. 거속시. 자, 거속시 문제 우리 부등식에서 풀 때 주로 많이 봤던 게 뭐 있었냐면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거나 혹은 뭐 어디 식당 기차에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하고 막 이런 문제들 나왔었지? 별반 다르지 않아.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물어보게 될 거야. 근데 딱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냐면 강물에 배를 띄운다. 그거 생각났어요. 방향식 때. 부등식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실제 문제로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방정식에서는 그 문제가 좀 주력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야. 예를 들어 강물이 흘러가. 한강을 생각해보자. 한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겠지? 흘러가는 중에 거기 위에 유람선을 띄워. 그럼 유람선이 멈춰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강물을 따라서 천천히 밑으로 쓸려 내려가겠지? 근데 우리는 유람선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배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력으로 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그 문제 유형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등식이랑 거의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 거속시 문제를 풀 때? 노트를 봐라. 그림을 그리라고. 우진아, 그려서 풀으라고 얘기했잖니. 예. 그려야 된다. 그래서 거속시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이 부등식 때랑 완전히 동일. 무조건 그림을 그리고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표도 좋고 거속시를 거속시를 전부 다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 손이 없는 거죠. 있어 없어? 없겠지. 거속시를 찾으라 그러면 거속시 못 찾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죠. 있어 없어? 있어요? 거속시는 찾을 수 있지. 거속시는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식을 못 만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속시 찾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오는 거야. 아시겠죠? 예. 안 해갖고 오면 어떻게 한다? 문제 5번씩 써갖고 용서를 해주지 않겠다. 황정수로 보내버리겠다. 아니지.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어쩌겠어. 자,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거속시 그림을 그려서 직접 찾아보는 거 요걸 한번 먼저 해볼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 문제 4번 문제 보이죠? 네. 걔부터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그럼 필수 4번 문제를 지금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재가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 자전거 버리고 걸어갔지? 네.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일단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재가 있는 집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겠지? 예. 그리고 쭉 가서 공원이 존재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그럼 문제에다가 그 조건들을 표시해 볼 건데 집에서 공원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어? 9km. 그래. 그럼 이렇게 9km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집에서 일단 공원까지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 했어? 걸어서 갔지? 즉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상황과 걸어가는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나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거속시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걸어갈 때에 거속시를 그림에다가 직접 표시해서 찾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쭉 읽어봤더니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라 그랬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미지수 x랑 y를 어디다 정할지가 나온 거잖아. 어디다 정해야 돼? 뭘 구하라고 시켰어? 거리를 구하라고 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 걸어간 거리를 y로 잡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미지수는 일단 잡아놨어요. x랑 y로, 맞지?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더니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속력과 걸어갈 때의 속력이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가 됐죠. 자전거 타고 갈 때 속력 얼마로 나왔어? 시속 10km. 10. 그 다음 걸어갈 때는? 시속 4km. 그럼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 줄을 채우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줄 남았지, 시간에 대한 거. 맞죠? 얘는 뭘로 채우라 그랬지? 공식을 이용해서 채우라 그랬죠.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지? 시간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10분의 x라는 시간을 채웠고 다시 4분의 y라는 시간도 채워놓은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수를 우리가 거리는 설정을 했고 속력은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마지막은 공식으로 채웠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 문제에. 이거 세 가지는 꼭 무조건 속력을 문제에서 찾아야 되고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미지수로 잡을 거고 하나는 문제에 주어질 거고 하나는 공식을 이용해 찾을 거야. 알겠죠? 그 세 가지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안경 쓴 사람 뽑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첫 번째 시혁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네. 알겠지? 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셋 중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유씨, 세 개 중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식을 만들 차례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딱 보니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결국 공원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지? 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식 바로 나왔잖아. 뭐야? 플러스 걸어간 거리랑 자전거 타고 간 거리 더하면 9가 되겠구나. 확인됐죠? 그 다음 우리가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이용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가 나와 있지? 총시간. 도착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는 걸 이용을 안 했지? 네. 즉 시간을 이용을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공식으로 찾은 이 시간과 이 시간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 걸린 시간인 1시간 30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10분의 x 더하기 4분의 y를 계산한 게 1시간 30분. 뭐라고 써야 될까? 2분의 4. 그렇지. 지금 이 단위가 시간이니까 시간 단위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읽고 문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계산은 직접 해도 되겠지? 네. 오케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필수 5번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와, 등산. 자, 문제를 쭉 읽었더니 필수 5번에서는 뭘 해? 등산이요. 등산하지?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 그림. 그래, 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산을 그려야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등산을 하려면 산을 일단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그리고 정상에서 다시 산을 내려오겠지? 즉 상황이 두 개야. 올라가는 상황과 내려가는 상황.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 거속시가 필요하고요. 내려올 때에 거속시가 필요하겠죠? 이걸 또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는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자고. 쭉 봤더니 올라갈 때 속력과 내려올 때 속력이 나왔네. 맞죠? 네.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 얼마래? 시속 3km. 3. 내려올 때는? 시속 그래, 5km라고 나왔어. 맞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쭉 끝까지 쭉 읽어봤더니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라 그랬지? 이번에도 구하라는 게 뭐야? 거리. 그러면 올라간 거리 뭐라고 해? x. 내려온 거리 뭐라고 해? Y. 그래.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 찾았지? 네. 미지수도 잡았지? 이번에도 시간이 공식으로 찾게 될 대상이 되겠구나.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그래.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고 마저 조건들을 좀 채워보자. 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같은 길로 왔더니 어떻게 왔대? 아니요. 아니야. 내려올 때는 더 올라갈 때 먼 거리로 내려왔다 그랬지?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올라간 거리가 더 길어? 내려온 거리가 더 길어? 내려온 거리. 그래. 그럼 내려온 거리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간 거리 x에 2를 더한 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봤더니 총 등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와 있잖아. 맞죠? 네. 몇 시간이 걸렸대? 2시간. 2시간.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랑 내려올 때 걸린 시간 5분의 y를 합친 게 얼마가 된다? 이번엔 그냥 2라고만 써도 되겠죠? 시간이니까.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거 풀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어. 할 수 있겠어? 네. 좋아. 이렇게 거석식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우리 아직 강물 문제 안 나왔지? 예. 뒤로 가봐. 어디로 가보냐면요. 강물이 없는 아, 강물 유형편에 강무력. 아, 말 참 많다. 야, 나만 얘기하면 되지?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 열받게. 사수한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난다. 예. 자, 유형편 봐요. 유형편 74쪽에 93번. 요것도 한번 해보지 뭐. 유형편 93번. 보이시죠? 네. 자, 문제를 쭉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20km 길이의 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우리 또 그림 그려야 돼. 이번엔 뭐가 필요해? 강. 강이 필요하고. 배. 그래, 그럼 강과 배를 그려야지. 강에 배가 떠 있네요. 이렇게. 이제 폭탄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너 오늘 남아요. 아니, 강. 뭐라고요? 강. 그래,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올라가기도 해. 예. 그치? 맞죠? 그럼 내려오기도 하지. 그럼 우린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찾아야 되겠지? 올라갈 때에 거, 속, 시를. 그 다음 내려올 때에 거, 속, 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쭉 끝까지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을 찾으라 그랬지. 네. 다시 말하면 배 자체의 속력이 필요해. 그러면 배 자체의 속력이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배의 속력 x야. 그럼 올라갈 때의 속력도 똑같이 x가 될까? 아니요. 내려올 때의 속력도 똑같이 x가 될까? 아니요. 왜 속력이 나왔는데 왜 아니야? 강이. 그렇지.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를 생각하면 되거든? 정지된 계단에서는 내가 한 번에 1초에 10계단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2초면 20개의 계단을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탔을 때 네. 계단이 1초에 3개씩 밑으로 내려가.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가 볼 거야. 자지 마. 그러면 1초에 몇 개 계단 내려가겠니? 13개. 13개 계단. 그럼 내가 만약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1초에 몇 개 계단 올라가겠어? 6개. 그래. 다시 말하면 그만큼을 빼줘야 된다고? 빼주거나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배의 속력을 x라고 했다고 해서 배의 속력이 x라고 해서 실제로 올라갈 때의 속력과 내려올 때의 속력이 x는 아니라는 얘기지. 뭐가 추가로 필요하냐? 강물의 속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y로 잡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강물은 어떻게 흘러가? 이렇게 하류로 내려가.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내려가잖아? 그럼 속력 자체는 어떻게 돼? 내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합쳐진 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내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되겠지?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 선생님, 강물의 속력에서 배 속력 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된다. 이유는? 빼기는 순위 바뀌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1초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1초에 계단을 20개씩 내려가. 근데 나는 1초에 계단을 10개밖에 못 움직여. 그럼 내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어? 아니요. 오히려 휩쓸려 내려가겠지. 네. 맞죠? 다시 말하면 강물의 속력이 배의 속력보다 더 빨라 버리잖아? 그럼 이 배가 올라갈 수 있겠어? 아니요. 못 올라가.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배의 속력이 당연히 더 빠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배가 더 빨라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너 이해 못했잖아. 표정이 0.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맞죠? 네. 그럼 이제 미지수로 잡아놨잖아. 맞지?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조건 하나 찾아야 되겠지? 문제 끝까지 읽어봐. 어떤 조건 나와 있어? 20km. 그래. 배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 밑까지 총 몇 킬로를 운행한다고 나왔어? 20km. 그럼 이동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왜요? 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이거 문제 읽어보니까 재밌다. 우리는 원래 나머지 하나는 공식으로 찾아야 되지. 근데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가 걸렸대? 2시간. 야, 이거 시간도 주어졌다.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시간도 주어졌어. 와. 맞죠? 그러면 뭐야 이거? 그냥 순식간에 완성해버렸잖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저거 거리와 시간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게 거리랑 시간이 주어졌지. 네. 맞아요? 속력은 우리가 찾은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네. 아니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 네.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 맞아요? 네. 즉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식이 뭐가 있냐면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아니면 두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20 맞죠? 아니면 세 번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뭘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겠니? 니은. 그래, 니은 쪽이 편하겠지? 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편한 걸로 그냥 식 만들면 돼. 알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누굴 채택할 거야? 니은. 니은을 채택하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식 뭐라고 쓰면 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10. 맞죠? 네. 그럼 두 번째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식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20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거속식 문제들 크게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같이 해봤고 원래는 94번에 나와 있는 기차 문제도 해봐야 되거든? 예. 다음 시간으로 미룰래. 예. 네. 이건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하갖고 와. 예. 앞에 있는 거 노트 참고해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개념편으로 돌아갑시다. 자, 개념편에 지금 보면은 86쪽 이제 네. 뭐라고 나와 있어?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만 나와 있지? 네. 네, 우리 증가감소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번째 작년과의 비교.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이거 자, 그럼 작년과의 비교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했었는지도 기억나? 표. 그렇지. 무조건 표를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뭐였어? 변하냐? 진짜 중요한 거. 표를 잘 그리기. 사수 틀리지 않기? 쟤는 말하지 말고 눈으로 욕을 해야 되겠어. 나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승희야, 뭐였어? 진짜 중요한 거. 한수. 식만 들기. 야, 지금 이 신뢰의 눈빛이 안 보이냐? 아니야, 저쪽은 신뢰. 좋아, 뭐라 그랬어? 나이? 갑자기? 야, 미지수를 어디다 잡으라 그랬어? 작은 쪽이 뭐지? 그래, 미지수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작년으로 가라고. 미지수가 작년 쪽이었어요? 어. 현재 쪽이 아니라? 이상한데? 작년에 작년.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올해 아니었어요. 이제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올해. 표를 그리고 미지수는 무조건 작년 쪽으로. 확인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될 거니까 필수 문제 6번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필수 6번. 이제부터 아는 척. 자, 문제를 쭉 읽었더니 어느 학교에 작년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어? 성우진 같은 지. 아, 끔찍하다. 남자와 여자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총 합계로 등장하는 3개의 부류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표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되시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작년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작년의 대상이 나와야 될 것이고 원래대로라면 올해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를 쓰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랬지? 변화. 그래, 변화량을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변화량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는 무조건 작년에 잡으라 그랬지? 네. 작년에 남자 당연히 X, 여자, Y, 총합계 700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더니 작년에는 남자 수가 어떻게 됐어? 10% 증가했죠? 그럼 변화량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100분의 10x가 되겠죠. 맞습니까? 증가니까 플러스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됐어? 4%가 감소했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100분의 4y라고 변화가 됐어.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14명이 증가했지? 변화량이 뭐가 되는 거야? 14가 플러스 됐구나 라고 우리는 식으로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식을 만들 수 있다? 작년에 남자와 여자 합쳐서 몇 명? 700명. 그럼 여기서 첫 번째 x 플러스 y가 얼마야? 700. 그 다음 두 번째 작년에 남자는 10%가 늘었고 즉 100분의 10x 여자는 4%가 줄었어 즉 마이너스 100분의 4y 이걸 계산한 게 전체적으로 14명이 늘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겠다. 확인됩니까? 네. 끝났잖아. 이렇게 두 개씩 연립하면 x랑 y가 나오겠지. 와우.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x랑 y를 우리가 찾았다고 쳐. 네. 그게 정답이야? 문제를 읽어야 돼. 문제에서 뭐가 그래? 올해 남자와 여학생 숫자 걸어 그랬지? 그럼 올해 남자는 x가 만약에 400이 나왔어. 그럼 400에다가 400이 10% 더한 게 올해 남자 숫자가 되겠지? 네. 여자가 만약에 300명 나왔어. 네. 그럼 작년 300명에서 4%에 해당하는 12명을 뺀 게 올해 여자 숫자가 되겠지? 네. 그렇게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면 정답까지 나오게 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량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직접 문제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네. 괄. 믿음이 안 가. 가리야.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거 이거까지만 하자. 네. 8번째 첫 번째. 일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 자, 일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라 그랬지? 숫자 1 또는 work. 다시 발음해봐. work. 저 맞아? 맞지 않나요? 커피 아니에요? 어? 워크 맞잖아요. 맞아? 발음이 제대로 된 게 맞냐고 물어본 거지. 즉 여기는 이 일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 숫자 1이랑 그 다음에 WORK로 해석이 된다는 두 가지. 확인됩니까? 즉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일이 끝났다. 이 얘기는 뭘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숫자 1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는 1이다. 일이 끝났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 더 찾아야 되는구나. 뭐 찾으라 그랬었지? 무조건 문제를 풀게 될 때 하루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 선생님. 하루뿐만 아니라 1시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그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반드시 찾아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응, 요거 두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 다 풀었어. 필수 문제 7번 또 읽어보자고. A, B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6일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는데 A가 먼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 일은 B가 8일 동안 해서 끝났어. 맞죠? 그럼 B가 혼자 하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지를 찾아라 그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A가 혼자 일을 하면 며칠 만에 끝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B가 혼자 일하면 며칠 만에 끝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우리 마침 그거 찾으라고 시킨 거야, 맞지? 다시 말하면 A와 B가 하루에 일을 얼만큼씩 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우리는 지금부터 X라고 하자. 그럼 마찬가지로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뭐라고 하면 돼?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둘이 함께 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랑 Y를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하루에 이만큼씩 일을 할 거야 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며칠 동안 일했대? 6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을 끝내게 되겠지? 그러면 는 일을 완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 다시 A가 며칠 동안 일을 해? 3일 동안 일을 하지? 그럼 얼마큼 일하겠어? 3X만큼 일을 하겠지? 그 다음에 B가 며칠 동안 일했대? 8일을 일을 해서 끝냈지? 그럼 다시 플러스 8Y까지 하면 일을 끝내니까 1을 완성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식이 두 개가 나와버렸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랑 y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만약에 8분의 1이 나왔어. 네. 예를 들어서 8분의 1이 나왔어. 그럼 a는 며칠 동안 일을 해야 일을 끝낸다는 얘기야? 8일. 8일. 왜? 1을 완성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네. 8분의 1, 8을 곱해 1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해돼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일에 관한 문제는 끝이야. 간단하지 생각보다. 네. 니네가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야. 다 편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다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프만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유형편으로 넘어와. 예. 유형편에서 우리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되거든? 나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딱 찾아보지 뭐야? 뭔데요? 74쪽에 97번. 끝내고 싶었는데 하나를 찾아버렸지 뭐야? 28,000원에 가격 A 상품 원가의 15% 그래. B 상품 불길한 용어가 원가의 나왔잖아. 20%. 뭐가 나와? 원가가 나왔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지. 뭐에 대한 거야? 그래, 원가 정가 문제. 많이 써요, 저희? 이게 나와버렸어. 안 할 줄 알았더니 나와버렸지 뭐야. 야. 자, 네. 그래서 원가 정가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뭘 찾으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냐? 원가랑 정가랑 할인가. 그래, 원가 정가 할인가 찾아라. 자, 원가 정가 할인가를 찾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원가 정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왠 줄 알아? 너무 편해. 앞에서 봤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해. 미지수가 두 개로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 XY 미지수 두 개잖아. 네. 이거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너네가 못 풀 게 뻔하기 때문에 문제를 훨씬 더 라이트하게 만들어. 네. 어떻게 만든다고? 라이트하게. 무슨 뜻이야? 가볍게. 그렇지. 가볍게 만든다고. 아니, 통조림. 너 순간 딴 생각했지? 라이트에서. 아니, 훨씬 가볍게.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할인가라고 보이죠? 네. 여기까지 내려가는 문제도 극히 드물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거의 대부분 원가 정가에서 끝이 날 거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일단 원가 필요하고 정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까지만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74쪽에 97번 문제를 지금부터 읽어볼 거야. 자, 읽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우리는 그동안 하나의 상품만을 봤었다라면 이번에는 뭐가 돼버려? 상품이 몇 개야? 두 개. 그럼 원가와 정가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찾아야 돼? 두 개. 즉 A와 B를 따로따로 찾아야 돼. 근데 A와 B가 따로따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총 합계도 나와 있지? 그래서 합계도 같이 찾아야 돼. 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에서의 원가정가 문제는 무조건 자료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표를 그려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쉬워진 만큼 표를 그려서 정리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는 표. 알겠어요? 자, 그럼 표를 우리는 원가와 정가만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확인됐지? 자, 그러면 A 상품의 원가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X. B 상품의 원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 Y. 그래서 둘을 합쳐서 얼마래? 28,000원. 그러니까 합계 자리에 28,000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봤더니 A 상품은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였지.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정가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익량이 15%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야. 예. 확인돼요? 그래서 정가를 굳이 찾지 말고 이익량으로 바꿔서 찾아보자고.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익량이 뭐야? 100분의 15x가 되겠죠. 그 다음 B 상품은 이익을 얼마 붙였어? 그럼 100분의 20y가 되겠지?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익을 얻은 게 얼마래? 4,800. 그러면 합계가 얼마야? 4,800. 어때? 훨씬 쉬워졌지? 네. 마치 누구랑 비슷해? 작년과의 비교랑 되게 비슷하지? 이익 변화량 자리에 이익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작년 자리에 원가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원가 정가 문제가 작년과의 비교랑 비슷한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쉽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원가 어떻게 나와요? x 플러스 y가 28,000원이라는 원가 쪽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
그럼 마찬가지로 100분의 15x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20y를 계산한 게 얼마가 된다? 4800이라는 또 다른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풀어서 정답 찾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가볍지 생각보다.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유형들을 배워봤다. 그렇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숙제를 해야 될까? 개념편에 네. 80. 80 5쪽부터 86쪽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유형편은 어디서 시작이에요? 73쪽에 87번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요? 75쪽에 10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와, 정확히 100. 확인됐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70 어디에 네. 100이요? 75에 100이요? 아, 저는 선생님 근데 이러면 토요일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겠냐 그럼? 그 11을 오로 그 얘기 내가 너한테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그래서 너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저 나 11을 오늘부터 예쁜 말만 하기로 지금 예쁜 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편은 85, 86 유형편은요 73쪽에 87번부터 75쪽에 100번까지가 숙제인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얹어지죠. 오늘 우리 질문했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안 풀고 풀이식 문제 어째? 네. 마저 풀어서 정리해서 정답까지 다 맞춰서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앞에 있는 거 다시 고쳐갖고 오는 것까지가 숙제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농도에 관한 거 있죠? 네. 농도랑 합금 문제 하나 더 할 거야. 네, 두 가지 유형까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 활용은 총 11개 유형으로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사항 말하라고 할 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 기타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질문사항, 없어요. 건의사항. 없어요. 왜? 선생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없다고요. 아,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설명을 잘 했으니까 잘 받아들이고 내 걸로 잘 만들어 갖고 오겠지? 네. 그렇죠. 못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요? 그건 아니죠. 왜? 설명을 잘 해줬잖아, 최선을 다해서. 그럼 너네도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들이고 와야지. 그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되지. 그치. 그거는 이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시간을 많이 쓰면. 그래. 아, 하나 있어. 키 크는 거. 아. 그거 빼곤 다 돼. 그러니까 열심히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